다항식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이 무엇인가? 다항식은 뭐 여러분 알고 있듯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 다항식입니다. 자, 2xy의 제곱 더하기 3xy의 제곱 더하기 뭐 5x 뭐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얘는 이 한 덩어리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덩어리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항. 자, 그럼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따라서 얘는 항이 3개 있는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항이 3개 있는 다항식입니다. 물론 항이 이렇게 뭐 2xy 제곱처럼 이게 하나 달랑 있다라고 하면 항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불러주겠죠, 그죠? 어쨌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이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항은 숫자 또는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된 식입니다. 곱으로만 연결된 식.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연결된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따라서 얘는 곱으로 연결돼 있고 곱으로만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항이 3개 있는 다항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개수입니다. 개수. 자, 예를 들어서 2xy 제곱 항의 개수는 요 녀석의 개수는 우리가 문자를 제외한 숫자 부분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개수는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녀석은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의 개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목하는 문자 하는 문자를 제외한 전부를 모두 다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제외한 부분을 전부 다 개수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2xy 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x만 보자면, 그러니까 x를 주목하자면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x에 주목하게 되면 2y 제곱,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개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y를 주목한다면 y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x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만약에 x, y 둘 다 주목을 한다면 x, y 둘 다 주목을 하니까 그 나머지 개수는 2가 되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개수를 중학교 때처럼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항의 차수입니다. 항의 차수. 자, 중학교 때까지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걸 바로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이 식을 한번 활용해 보면 2xy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만약에 x에 주목을 한다면, x만 주목한다면 x는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x의 1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x에 대해서는 1차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y에 주목한다면 y의라고 물어본다면 y가 2번 곱해졌으니까 y에 대해서는 2차가 되는 거고, 만약에 xy의라고 물어본다면 x하고 y를 둘 다 주목한다면 x 하나 y 두 개니까 xy의 3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냥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아니라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걸 우리가 차수라고 불러줍니다. 항의 차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항식의 차수인데요.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건데, 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되게 여러 개 있죠, 그죠? 다항식은 항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4번에서 했던 것처럼 각 항마다 차수가 있을 텐데, 다항식의 차수는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차수 중에 가장 큰 거. 자, 예를 들어 보면 요 다항식을 살펴보면 x를 주목할 때 x의 1차, 얘도 x의 1차, 요 녀석도 x의, 요거 살짝 제곱으로 바꾸죠. x의 2차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 뒤에 만약에 y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x에 대해서는 얘는 0차, 그 다음 x에 대해서는 0차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1차, 2차, 0차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다항식은 x에 관한 2차 다항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x에 관한 몇 차 다항식? 2차 다항식.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는 4번 중에서,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가장 큰 차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살짝 3차로 바꿔볼까요? y에 대해서 본다면 y에 대해서 얘는 y가 2개 있으니까 2차, y에 대해서 3차, y에 대해서 0차, y에 대해서 1차, 0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제일 큰 건 3차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y에 대한 3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자, 상수항도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문자가 없는 숫자 부분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불러주는 건데요. 고등학교 때는 마찬가지로 주목하는 문자라는 용어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가 없는 항, 주목하는 문자가 없는 항, 요 녀석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에 주목을 한다면 x가 없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y 플러스 1이라는 게 통째로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y 플러스 1이 통째로 상수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y에 주목한다고 친다면 y가 없는 요거 두 개, 요 두 개를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가 없는 항을 그 문자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XY에 둘 다 신경을 쓴다면 아무것도 없는 요 녀석만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상수항이 되겠죠?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동류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류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동류항도 마찬가지로 주목하는 문자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는데, 동류항은 주목하는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주목하는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면 x에 대해서 요 녀석은 둘 다 차수가 1차죠. 1차니까 요 녀석은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x에 대해서 얘도 1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에 대한 동류항이 되는 거고요. 자, x에 대한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동류항이라고 되어 있으면 x를 서로 묶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x를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2y의 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한 동류항이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런 식으로 다항식의 기본 용어들이 정리가 되는데, 당연히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다항식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다항식에서 이런 식의 용어들 그리고 주목하는 문자에 대한 용어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